10월 12일 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입니다. 부산 출신입니다. 이 민주당의 김영배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느냐? 국민의힘 때문이다. 억수로 많은 돈을 들여서 혈세를 낭비해서 이 보궐선거 치러지는 이유가 국민의힘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구청장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입니다.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지난 6월 재직 중에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김영배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배가 지금 금정구청장 이 선거 유세 지원 유세를 나와서 금정 구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이 지금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느냐? 혈세 낭비다. 국민의힘 탓이다. 이런 국민의힘 또 찍어줄 테냐? 민주당을 찍어줘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정 구민들을 비롯해서 김재윤 전 구청장의 유족들 모두 발칵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선거지만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할 수가 있느냐? 곧 드러날 금방 확인이 될 김영배가 이걸 몰랐느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자 지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김영배를 징계를 한다. 윤리위에 회부를 한다. 김영배도 사죄드린다. 이렇게 이 다 알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또 사죄드린다. 이렇게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짐승은 되지 말자. 정말 이 선거판이 치열하지만 짐승이 되지는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짐승 같은 행동 아닙니까? 이 김재윤 전 구청장이 뇌출혈로 이렇게 별세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걸 공격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냐라는 겁니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오늘 16일 재보궐선거에 가장 이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전남 두 곳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알아서 경쟁하고 진보당이 경쟁하는 부분이고 이 강화 지역은 국민의힘이 크게 좀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금정구청장입니다. 이 금정구청장의 민주당과 조국이 이재명과 조국이 후보 단일화를 예정해 놓고도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아무런 이슈가 없으니까 그동안 민주당, 조국 모두 부산을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고 부산의 발전에 발목 잡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을 외면하고 부산을 전국에 창피하게 만들고 그 주인공들이 전부 조국이고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이 쇼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또 제가 평소에도 부산에 계신 분들과 많이 통화를 합니다. 부산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통화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시민들, 금정 구민들 여기에는 정말 보수의 본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정구는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 여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여권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낙동강 벨트에서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지켜냈는데 그래서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유지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여권에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정 갈등이다. 이렇게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경고를 줘야 한다. 여당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 이재명은 용서할 수 없지만 이재명은 처벌해야 하지만 이 여권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부산 시민들, 금정 구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권 질책을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이 처벌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금정구에 한동훈을 비롯해서 이재명 모두 여야 다 찾아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두 다 찾아가는 것이. 금정구 이 보궐선거가, 구청장 보궐선거가 최대 지금 현안이다.
여기에 따라서 재보궐선거 승패가 갈린다. 지금 전국 전체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지금 이 전국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 부분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힘이 빠지느냐 좀 이런 것을 결정할 이런 중차대한 선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한동훈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테고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금정구만 이기면 지금 검찰 정권, 검찰 독재를 심판할 수 있다. 자기가 지금 뭐 사법 리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 그런 또 거짓 선동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권에 대해서 지금 부산 시민들이 많이 실망을 한 것은 뭐 여론조사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구, 경북, 영남에서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짧게 만났지만 독대가 약속이 되어 있고 독대가 성립이 됐습니다. 뭐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 어떤 해법을 찾느냐, 현 정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이고 또 명태균입니다. 명태균, 뭐 의료대란 부분들입니다. 이 명태균 사태입니다. 명태균 사태를 보고 있자면 명태균을 놓고 홍준표가 뭐 일개 브로커가 나를 협박한다라고 하더니 명태균이 또 다 까버렸습니다. 홍준표가 줘서 당원 명부, 그 60만 명의 당원 명부를 홍준표가 줬다. 홍준표가 뭐 이렇게 명태균을 공격하다가 그 글을 내렸습니다. 그 아마 홍준표 뭐 모두 다 걸려든 겁니다, 지금. 이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대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해서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여론 조작한 것, 그걸 가지고 나경원, 이준석, 오세훈 서로 물어뜯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가관.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브로커, 여론 조작 전문가죠. 이 여론 조작이 참 교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여론 조작에 대해서 선관위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단속을 못하는 그 손길을 피해서 이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는 여론조사, 이게 더 문제입니다. 공표하는 것도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이게 뭐 여론조사가 아니고 여론 조작이 된 부분, 명태균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내세워서 이제 브로커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도 실망스럽고 많은 것들이 실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선거가 있으면 이번만은 하게 됩니다.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에는 금정 주민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때문입니다. 뭐 어제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그 사무처장이었죠. 법률상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된다. 뭐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대통령 임기는 끝난다.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이야기입니다. 한동훈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이미 논란 끝에 정리가 됐던 것이죠. 문제는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북송금 재판은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도 내년 아무리 늦어도 내년 안으로는 끝이 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정교사 선거법 위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금정구청장 이 보궐선거를 놓고 자신의 이 처벌,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이 미워도 못마땅해도 이재명은 구속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 수위를 가지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뭐 갈등이 밀고 당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독대를 하겠다라고 한 만큼 윤 대통령도 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해답은 내놓겠다. 이 국정에 지금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래야 다음 달에 이재명에 대한 처벌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금천구청장 선거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실망하더라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다. 그 다음 독대를 하고 난 뒤에 그 성과물을 보고 그 다음 경고를 해도 되고 지금 이미 영남권에서의 지지율로 정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후달리고 있다. 한동훈이 지금 네 번째 지금 찾아가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만은 믿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결심을 했고 한동훈은 이 정치 개혁 이 부분에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금정구청장 선거만은 국민의 힘으로 지지율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제가 뭐 어느 선거를 놓고 당의 지지율을 모아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 자제를 합니다만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는 이 부산의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따끔하게 경고를 줘야 한다. 맞습니다. 경고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국민 여론은 뭐 나몰라랍니다. 무슨 명태균이 뭐 정치 브로커인데 뭐 거기에 휘둘리느냐. 거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느냐. 국민 여론이 나쁜 게 김건희 여사 탓이냐. 민주당의 저 악마 프레임 때문이다. 뭐 이런 소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영남권의 부산의 시민들이 왜 지금 경고를 줘야 한다. 부산 시민들이 언제 지금 국민의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낙동강 벨트도 지난 총선에 부산 시민들의 힘으로 경남 주민들의 힘으로 지켜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는데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경고를 줘야 한다. 맞습니다. 경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 이 구도가 이렇게 짜인 겁니다. 이렇지 않다면 뭐 서울에서도 선거가 있고 대구에서도 선거가 있다고 이렇게 섞여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딱 금정구청장 선거 하나입니다. 다른 뭐 강화나 전남 지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방향이 확 바뀌게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손을 잡아줄 때다. 왜냐하면 이재명 처벌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금정구청장 그럴 리도 없지만 금정구청장 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이재명 그 입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영배가 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놓고 그 돌아가신 김재윤 금정구청장 전 금정구청장입니다. 뇌출혈로 숨졌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억수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서 국민의힘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됐다라고 거짓 선동하고 다닙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런 정당은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짚고요. 이재명의 이제 이 대북 송금 재판입니다. 지금 이화영의 재판입니다. 이화영 재판부 1심에서 이 제3자 뇌물은 없는데도 1년 8개월을 끌었죠. 이 이화영의 대북 송금 1심 재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9년 6개월 이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뇌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또 이화영, 이재명 모두 포함된 이 제3자 뇌물로 가지고 이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주형 부장판사입니다. 문주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재판장입니다. 이화영의 항소심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항소심.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주영 부장판사. 이 재판 오래 끌 게 없다. 이미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의해서 증인이나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나 있다. 크게 다툴 것도 없다. 꼭 필요한 이 증언만 듣겠다. 오는 24일 변론 종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다음 달 2심 결과가 나옵니다. 2심 선고가 나옵니다. 오는 12월까지 이 2심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이화영을 또 풀어줘야 합니다. 이화영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게 들여다볼 부분이 많고 다툴 부분이 많다면 재판이 길어지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빠른 재판, 신속한 재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 이재명 측, 이화영 측의 재판 지연에 얼마만큼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 이 문주영 부장판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거 오래 끌 것이 없다. 양측에 모두 지시를 했습니다. 오는 24일 모두 준비를 하라. 필요한 증거들, 증인들 모두 점검하겠다. 그 다음 달에 1심 선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이화영은 여기에다가 이 9년 6개월이 끝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함께 지금부터 이제 재판이 본격 시작이 됩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이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걸로 이제 재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대북송금 이 공판 준비 기일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인데 이미 이화영의 그 1심 재판에서 나올 내용은 다 나왔다. 모든 증인 증거들 다 나왔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 심리를 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여기에 제3자 뇌물 부분이 있고 외국환 관리 위반이 있습니다. 이화영은 지금 외국환 관리 위반 이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물 부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지금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곧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 재판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다음 달에 한 번 더 이 준비 기일을 열고 금방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들이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이 반대를 하고 재판부를 기피하는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하려고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도 다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신진우 부장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주형 부장판사도 있었습니다. 문주형 부장판사가 이 고법 항소심에서 이건 신진우 부장판사 그 판결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음 달에 이 항소심 1심 선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곧 끝납니다. 이화영 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따라가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재판, 제3자 뇌물 이건 그걸 참고해서 금방금방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 나면 이 재판 내년 여름을 넘기지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끝이 납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한 재판, 특히 정치권에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재판부를 겁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게 신진우, 문주형 부장판사 이런 판사들로 인해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이 대북송금 재판입니다.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이 대북송금 재판 이건 내년 여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중형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이건 이화영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내년에 무기징역입니다. 다음 달에 법정 구속을 피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은 무기징역 구속입니다. 다음 달에는. 이런 이재명은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금정구청장 선거에 이기면 자기가 무죄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실망한 부산 시민들 경고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고는 조금 미뤄두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 부분이 지금 금정구청장 선거를 좌우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부산 시민들이 전부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